안녕하세요. 열린요양보사교육원 장혜원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요양보사 자격시험 대비하여 CBT 실전 모의고사 필기 영역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시험에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1번 현대사회에 나타나는 노년기 가족관계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수정확대 가족이 줄어들고 있다. 2번 성역할의 구분이 명확해지고 있다. 3번 부모와 자녀 간의 유대관계가 강화되고 있다. 4번 독거노인 또는 노인 부부 세대가 늘어가고 있다. 5번 핵가족화로 손 자녀와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있다.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독거노인 또는 노인 부부 세대가 늘어가고 있죠. 네, 현대사회에 이러한 가족관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번 다음 대상자의 장기요양 등급으로 오른 것은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45점, 문제 행동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1번 장기요양 3등급, 2번 장기요양 4등급, 3번 장기요양 5등급, 4번 인지지원 등급, 5번 등급 외 B, C형. 정답은요? 3번입니다. 장기요양 5등급이죠. 인지지원 등급은 45점 미만이고요. 여기서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경우가 장기요양 5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네, 점수만 알고 계셔도 이 문제는 맞출 수가 있었네요. 3번 대상자가 장기요양 기관이 부족한 섬지역에 살고 있어 며느리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때 지급되는 특별현금 급여로 옳은 것은 1번 시설급여, 2번 재가급여, 3번 가족요양비, 4번 특례요양비, 5번 요양병원 간병비. 정답은요? 네, 3번 가족요양비입니다. 네, 특별현금급여라고 하는 것이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가족요양비와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가 있는데요. 가족요양비 같은 경우가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 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서 가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은 경우에 지급되는 현금 급여가 가족요양비죠. 특례요양비 같은 경우는 수급자가 장기요양 기관이 아닌 이런 키워드가 있습니다. 장기요양 기관이 아닌 곳에서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에서 재가급여나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은 경우에 지급되는 현금 급여고요. 요양병원 간병비 같은 경우는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가 지급되는 현금 급여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장기요양 기관이 부족한 지역에서 가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가족요양비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장기요양 인정서 수급자의 안내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법정 본인부담금이 30% 경감된다. 2번 급여 대상자가 시설급여를 이용하면 15%,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20%를 본인이 부담한다. 3번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 4번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한다. 5번 장기요양 기관은 등급 판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장기요양 인정서를 발급한다.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 네, 이 내용이 맞고요. 1번에 보시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법정 본인 부담금이 40에서 60%죠. 2번 같은 경우는 시설급여가 20%에 해당이 돼요. 본인 부담금은 시설급여가 20%, 재가급여는 15%가 해당이 됩니다. 또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은 최소 2년이 됐죠. 5번 같은 경우에 장기요양 기관이 대상자에게 장기요양 인정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본인 일부 부담에 대한 내용이죠. 급여 대상자가 시설급여를 이용하면 20%, 재가급여는 15%를 부담하고요. 5번 다음 내용은 노인 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요. 방문요양 서비스에서 대상자가 위궤양 진단을 받아서 흰죽을 끓여주었다. 1번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2번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3번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4번 정서 지원 서비스, 5번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 정답은요?
2번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입니다. 네,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취사, 정리정돈, 세탁 요 세 가지가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해당이 돼서 요거는 이제 취사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6번 근로기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근로란 육체노동을 말한다. 2번 근로자와 가족까지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해준다. 3번 근로개혁 체결 시 임금 및 근로시간만 명시하면 된다. 4번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도 근로계약은 해지할 수 없다. 5번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이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서는 무효이다. 정답은요? 5번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서는 무효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최저시급이라든지 근로시간이라든지 근로조건 이런 것들이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요. 향상하면서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는 이러한 조건은 무효이다라고 되어 있고 또 여기에 명시해야 되는 것은 임금과 근로시간뿐만 아니라 취업의 장소와 또한 업무에 대한 내용, 또 취업 규칙, 또 종사자가 기숙하는 경우는 기숙사 규칙에 정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근로라고 하는 것은 육체노동 플러스 정신노동을 말하는 것이고 근로자 가족까지가 아니고 근로자만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과 근로시간 외에도 명시해야 되는 것이 있고요. 또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네요. 7번 다음 중 수근관 증후군의 증상으로 옳은 것은 1번 손의 감각 이상, 저림 감각, 통증, 근력 약화가 특징이다. 2번 손을 털게 되면 저림과 통증이 일시적으로 악화된다. 3번 이른 아침에 통증이 악화되며 손을 털면 증상이 완화된다. 4번 손목을 지나치게 손등으로 젖힐 경우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 5번 통증이 특히 어깨 주변에서 시작하여 팔, 손목으로 방서된다. 정답은요? 1번입니다. 손의 감각 이상, 저림 감각, 통증, 근력 약화가 있어요. 2번에 손을 털게 되면 저림과 통증이 일시적으로 완화되고요. 그 다음에 저녁에 이제 통증이 악화됩니다. 그리고 손을 털면 증상이 완화되는 것은 맞습니다. 자, 4번에 보시면 손목을 지나치게 손바닥 쪽으로 향해질 때 악화되는 경향이 있죠. 자, 그리고 통증은 특히 어깨 주변에서 시작해서 팔, 손목으로 방사되는 것은 이제 어깨 통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근관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수근관이 손목을 지나가는 이 정중신경이라고 있는데요. 요 가운데 있는 요 신경이 엄지손가락, 검지, 중지, 약지 반 정도까지 이렇게 신경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저릿저릿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수근관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손바닥과 손가락이 이제 저림 증상이 있고요. 감각 이상도 나타나는데 손목을 지나치게 이제 손바닥 방향으로 힘을 줄 때 악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이제 하나가 더 있다면 엄지손가락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8번 요양보 활동 중 대상자에게 특이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질병명을 예측하여 말한다. 2번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3번 대상자에게 적합한 치료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4번 식사를 거부할 경우 구강 내 질환을 의심하여 치과 진료를 받도록 한다. 5번 평소와 다르게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경우 119에 연락한다. 정답은요? 네, 2번입니다. 요양보 활동하다가 대상자에게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일단은 시설장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에요. 9번 노화로 인한 비뇨생식기계 질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요실금 대상자는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2번 방광의 저장 능력 강화로 인해 요실금이 온다. 3번 요실금 예방을 위해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한다. 4번 전립선 절제 수술하면 성기능 감소가 있다. 5번 전립선 비대증 대상자는 유치도뇨 관으로 소변을 빼준다.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요실금 예방을 위해서는 골반 근육 강화 운동 해주시면은 요실금이 많이 예방이 됩니다. 그래서 골반 근육이라고 하는 것은 방광 주변근 또 관략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요실금이 예방이 되겠습니다. 10번 우울증이 있는 노인이 최근 들어 심한 절망감을 보이거나 부정적인 언어 표현을 자주 할 때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것은 1번 선망, 2번 치매, 3번 언어장애, 4번 자살 시도, 5번 진압력 장애. 정답은요? 4번 자살 시도입니다. 우울증이 있는 분들이 나는 진짜 죽고 싶어. 아니면 이렇게 살아서 뭐해? 떨어져서 죽을까봐 이렇게 구체적으로 부정적인 언어 표현을 하게 되면 자살을 시도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것은 자살 시도입니다. 11번 대상자가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한쪽으로 자꾸 쓰러지려 하고 물건을 정확하게 잡지 못하는 증상은 1번 반신마비, 2번 어지럼증, 3번 의식장애, 4번 운동실저증, 5번 반신감각장애. 정답은요? 네, 4번 운동실조증입니다. 네, 술 취한 사람처럼 이제 비틀거리는 경우 또 한쪽으로 자꾸 쓰러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뇌 영역 중에서는 요 전두엽 쪽이 앞쪽에 있습니다. 전두엽은 감정, 운동, 지적 능력을 담당하고요. 축두엽이라고 하는 것은 측면에 있어요. 왼쪽에 언어 기능을 담당하고요. 두정엽은 위쪽에 있습니다. 공간이나 감각 기능을 담당합니다. 후두엽이 이제 시각 기능을 담당한다면 손해라고 하는 곳이 평형과 균형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여기 손해가 손상이 되면 균형을 못 잡아요. 그래서 운동실조증이라고 하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여기 뇌간이라고 하는 여기 뇌간이 손상이 되면 의식 저하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뇌에 차지하는 영역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각각의 이제 손상이 되면 증상이 너무나도 틀리다는 것이죠. 그래서 뇌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 또 살펴봤습니다. 12번 다음 중 노인 대상자의 운동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준비 운동은 할 필요가 없다. 2번 땀복을 입고 운동 효과를 극대화한다. 3번 운동하는 중간에 휴식을 취하게 한다. 4번 폐활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마라톤을 권장한다. 5번 체력 소모를 줄이기 위해 마무리 운동을 생략한다. 정답은요? 3번 운동하는 중간에 휴식을 취하게 한다 입니다. 네, 어르신들은 이제 준비 운동이나 마무리 운동은 잘 해주셔야 하고 그 다음에 운동하실 때 쉽게 피곤함을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쉬어가면서 해주시는 것이 어르신의 운동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8월에 대상자의 폭염 대응 안전수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가급적 야외 활동은 낮에 한다. 2번 꼭 맞는 옷을 착용한다. 3번 선풍기는 환기가 잘 되는 상태에서 사용한다. 4번 메스꺼움이나 두통이 있을 경우 따뜻한 물을 마신다. 5번 식사는 평소보다 많이 먹어서 기본 체력을 강화한다.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선풍기는 환기 잘 되는 곳에서 사용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14번 편마비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1번 식사량, 2번 기호식품, 3번 연화 능력, 4번 반찬 종류, 5번 음식의 온도. 정답은요? 네, 3번 연화 능력입니다. 사례는 이제 식도로 넘어가야 되는 음식물이나 물 종류들이 기도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편마비 대상자 같은 경우는 한쪽이 마비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더 연화 능력에 대한 것을 고려해서 드실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15번 비위관 영양액이 너무 빠르게 주입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옳은 것은 1번 변비, 2번 설사, 3번 혈변, 4번 점액변, 5번 지방변. 정답은요? 네, 설사입니다. 비위관 영양액이 너무 빠르게 주입되면 설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16번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배변 후 뒤처리는 뒤에서 앞으로 닦아준다. 2번 배에 힘을 주기 쉽도록 침대 머리를 낮춘다. 3번 배설 후 물수건으로 닦은 후 옷을 입힌다. 4번 변기는 따뜻한 물로 데워서 준비해 놓는다. 5번 협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옆으로 눕힌 상태에서 도와준다. 정답은요? 4번 변기는 따뜻한 물로 데워서 준비해 놓는다입니다. 침상에서 배설하시는 경우에 간이 변기를 사용하실 건데요. 따뜻한 물로 데워 놓으시면 관략근이 이완이 돼서 배설하실 때 상당히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17번 대상자의 기저귀가 젖거나 뭉쳐 있으면 안 되는 이유로 옳은 것은 1번 냄새가 많이 난다. 2번 방광염이 생기기 쉽다. 3번 욕창의 발생 위험이 높다. 4번 기저귀를 많이 소비하게 된다. 5번 고관절에 문제가 온다. 정답은요? 3번 욕창의 발생 위험이 높다입니다. 젖어 있는 경우에 피부가 짓무르죠. 그러면 욕창 발생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8번 식사를 제공하기 전에 대상자의 입안을 헹구어주는 이유로 옳은 것은 1번 치석 제거, 2번 식욕 촉진, 3번 과식 예방, 4번 위액 분비 억제, 5번 식도 역류 예방. 정답은요? 네, 2번입니다. 식욕 촉진. 식사 전에 대상자의 입안을 헹구어주는 이유는요. 식욕을 촉진하고 식사를 잘 드시기 위함이죠. 마른 상태에서 음식을 드시게 되면 침 분비라든지 물기가 없으면 또 음식을 드시기가 불편하죠. 정답 2번입니다. 19번 상반신 마비 대상자를 침상에서 머리 감기기 할 때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방수포를 허리 밑에 깐다. 2번 귀에 물기가 있으면 헤어드라이어로 말린다. 3번 베개를 치우고 침대 모서리에 어깨가 오도록 한다. 4번 머리 밑에 패드를 대고 패드 끝을 물바지 양동이에 넣는다. 5번 머리를 적실 때는 찬물을, 헹굴 때는 따뜻한 물을 사용한다.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머리 밑에 패드를 대고 패드 끝을 물바지 양동이에 넣어주시고 이제 대상자가 머리를 감길 때는 이 머리를 침대의 끝부분으로 오게 해서요. 방수포는 이제 어깨 밑까지 깔아주시면 되고 귀에 물기가 있는 경우는 면봉을 사용해서 이제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또 베개를 치우고 침대 모서리에 이제 어깨가 오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오도록 몸을 비스듬히 해주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머리를 적실 때는 찬물을 하시면 안 되겠죠. 네, 따뜻한 물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20번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휠체어를 뒤로 이동시켜야 하는 경우로 옳은 것은 1번 언덕 오르기, 언덕 내려오기, 2번 문턱 내려오기, 언덕 내려오기, 3번 문턱 오르기, 언덕 내려오기, 4번 문턱 내려오기, 언덕 오르기, 5번 문턱 오르기, 언덕 오르기. 정답은요? 네, 2번입니다. 문턱 내려오기, 언덕 내려오기입니다. 휠체어를 뒤로 이동시켜야 하는 경우는 대상자가 내려오는 경우에 잘못하면 앞으로 꼬꾸라지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넘어지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뒤로 내려오시는 경우는 지금처럼 문턱, 도로턱 내려오는 경우와 그 다음에 내리막길 내려갈 때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뒤로 이동을 해서 내려오셔야 하는 경우입니다. 21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바닥에서 휠체어로 옮길 경우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 기역에서 한 손으로 니은을 잡아주고 다른 한 손은 디귿을 지지하여 주면서 천천히 일어나도록 도와주어 휠체어에 앉힌다. 1, 2, 3, 4, 5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2번입니다. 자, 왼쪽 편마비 대상자이기 때문에 대상자의 불편한 쪽 뒤에서 지금 바닥에서 휠체어로 가는 경우는 불편한 쪽 뒤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왼쪽 뒤가 되고요. 또 한 손은 허리를 잡아주시고 한 손은 어깨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왼쪽 편마비 대상자 바닥에서 휠체어로 갈 때는 먼저 보시면 휠체어를
대상자 건강한 쪽 가까이 놓습니다. 지금 왼쪽 편마비시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휠체어를 잡았죠. 자, 그리고 무릎을 여기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이 무릎을 바닥에 댑니다. 그때 우리가 잡아주는 곳은 허리와 어깨, 요 뒤쪽으로 허리를 잡고 한쪽은 불편한 쪽 어깨를 잡거든요. 그리고 대상자의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서 휠체어로 앉힌다. 이게 이제 제일 마지막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잡아주셔야 되는 부분이 왼쪽 편마비시기 때문에 왼쪽 뒤 위치하시고 허리와 어깨를 잡아주시면 된다 보시면 됩니다. 22번 연화장애가 있는 대상자에게 호흡기계 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1번 황달, 2번 소양증, 3번 인후통, 4번 배뇨곤란, 5번 체온 저하. 정답은요? 3번 인후통입니다. 연화장애가 있는데 대상자가 이제 호흡기계 감염병이 있다라고 지금 볼 수 있는 경우는 호흡기계에는 이제 코를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인두는 코에서부터 목으로 넘어가는 이 부분을 인두라 하고요. 그 다음에 목 쪽으로 내려오는 이 부분을 후두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합쳐서 인후라고 합니다. 감기가 걸렸네, 폐렴이 걸렸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디가 아파요? 목이 아파요. 그 목이 어딘가요? 그러면 인후, 이렇게 목이 아프다, 그것을 인후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3번 휠체어 잠금장치 기능이 약해졌을 때 점검하여야 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1번 받침쇠, 2번 앞바퀴, 3번 발 받침대, 4번 바퀴 손잡이, 5번 타이어 공기압. 정답은요? 5번 타이어 공기압입니다. 자, 잠금장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에 여기 지금 잠금장치가 있습니다. 좌측, 우측에 하나씩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당기거나 밀면 잠금장치가 잠궈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바퀴에 타이어 공기압이 낮은 경우, 즉 바람이 빠진 경우는 잠금 기능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휠체어 잠금 기능이 약해졌을 때는 타이어 공기압을 체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4번 다음 중 태풍 발생 시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지하실로 대피한다, 2번 창문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다, 3번 출입문과 창문을 모두 닫고 잠근다, 4번 하천변이나 방파제 옆으로 대피한다, 5번 차량 이동 중이면 속도를 높여 빨리 이동한다. 정답은요? 3번입니다. 출입문과 창문을 모두 닫고 잠근다입니다. 이렇게 태풍이 발생이 되면은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죠. 그래서 출입문 창문을 닫아주시는 것이 제일 옳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5번 낙상을 일으키는 환경적 위험 요인으로 옳은 것은 1번 혈압 강화제 복용, 2번 바퀴 달린 탁자, 3번 청력 감퇴, 4번 현관의 문턱 제거, 5번 벽에 손잡이 설치. 정답은요? 2번 바퀴 달린 탁자입니다. 자, 여기서는요, 다 맞는 것 같은데, 문턱 제거는 좋은 내용이죠. 벽에 손잡이 설치도 잘 해주셨는데, 이 혈압 강화제나 청력 감퇴 같은 경우는 신체적인 위험 요인이죠. 그래서 환경적인 위험 요인을 골라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됩니다. 26번 다음 중 당뇨병 대상자의 식사관리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가공식품을 섭취한다, 2번 무기질 섭취를 제한한다, 3번 복합당질의 식품은 제한한다, 4번 식은땀이 나면 과일 주스를 제공한다, 5번 간식으로 찐감자, 수박 등을 제공한다.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식은땀이 나면 과일 주스를 제공합니다. 액상의 주스가 과당이 많고 당이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식은땀이라고 하는 건 저혈당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당이 올라갈 수 있는 단순당 혹은 과당, 당이 많은 것들을 주시면 바로 당이 올라가게 되죠. 27번 욕창이 있는 대상자를 위한 침구 및 의류를 선택할 때 옳은 것은 1번 따뜻한 전기요, 2번 풀먹인 무명 시트, 3번 재봉선이 있는 잠옷, 4번 따뜻하고 가벼운 이불, 5번 습기를 잘 흡수하는 베개. 정답은요? 4번입니다. 따뜻하고 가벼운 이불은 대상자에게 압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침구 및 의류 선택할 때 아주 잘 선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8번 대상자와 외출 동행 시 고려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가 동일 업무를 재요청하면 거절한다. 2번 신뢰가 형성되면 경비와 지출 보고는 생략한다. 3번 외출 전 준비해야 할 정보나 자료를 점검한다. 4번 요양보사의 개인 업무를 포함하여 동시에 수행한다. 5번 진행 과정 및 처리 결과는 마지막 단계에서 확인시켜준다. 정답은요? 3번입니다. 외출 전 준비해야 할 정보나 자료를 점검한다 입니다. 외출 전에 준비해야 될 정보나 자료를 점검해 주시는 거 너무 잘해 주셨죠? 29번 노인성 난청이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 중 옳은 것은 1번 옆에서 귀에 대고 큰 소리로 말한다. 2번 보청기 입력은 낮게, 출력은 크게 조절한다. 3번 말의 의미를 이해할 때까지 반복해서 이야기한다. 4번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사용하지 않는다. 5번 어깨를 다독이는 것은 신뢰가 되므로 하지 않는다. 정답은요? 3번입니다. 말의 의미를 이해할 때까지 반복해서 이야기한다입니다. 난청 있는 대상자라고 해서 1번에서 같이 옆에서 귀에다 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면에서 중저음의 소리로 해주시고요. 보청기의 입력 소리는 크게, 출력은 낮게, 그럼 반대로 해주셔야 되고요.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함께 사용하시면 더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깨를 다독이는 것도 대상자에게 적절한 신체 접촉은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0번 진암장자계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저녁에 기본 정보를 자주 반복한다. 2번 대상자에게 규칙을 정하지 않도록 한다. 3번 대상자를 대하는데 일관성을 가질 필요는 없다. 4번 시간, 장소, 날짜, 달력, 시계 등을 자주 인식시킨다. 5번 주체성 강화 훈련을 위해 존칭은 사용하지 않는다. 정답은요? 4번 시간, 장소, 날짜, 달력, 시계 등을 자주 인식시킨다 입니다. 진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사람, 장소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자주 인식시켜 주시면 의사소통할 때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31번 사별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혼자 집에만 외롭게 계시는 대상자에게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을 도와줄 수 있는 여가 활동은 1번 산책, 2번 책 읽기, 3번 친목 모임, 4번 퍼즐놀이, 5번 식물 가꾸기. 정답은요? 3번 친목 모임이죠. 집에 혼자 계시는 분들은 함께 사람들과 만나주셔야 되거든요. 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친목 모임이 가장 여기선 적합한 정답이네요. 32번 시설급여 및 단기보호 서비스 제공 기록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요양보사 팀장이 서명한다. 2번 체위 변경을 실행한 시간을 기록한다. 3번 서비스는 제공 월별로 구분하여 기록한다. 4번 세부 서비스별 제공 시간은 분으로 기록한다. 5번 외출 동행을 제공한 경우 해당 사항에 체크 표시한다. 정답은요? 5번 외출 동행을 제공한 경우 해당 사항에 체크 표시한다 입니다. 33번 다음 중 말기 치매 대상자와의 대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신체적 접촉은 하지 않는다. 2번 응답하지 않아도 이야기한다. 3번 반응하지 않으면 대화를 중단한다. 4번 대상자가 모든 것을 듣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5번 대상자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에 반응할 필요는 없다. 정답은요? 2번 응답하지 않아도 이야기한다입니다. 네, 청력은 남아있기 때문에 듣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죠. 34번 임종 대상자에게 침상을 약간 높이고 머리를 옆으로 돌려주어야 되는 이유로 옳은 것은 1번 유언을 듣기 위해서, 2번 수분을 제공하기 위해서, 3번 구토를 예방하기 위해서, 4번 질식을 예방하기 위해서, 5번 숨쉬는 것을 돕기 위해서. 정답은요? 4번 질식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임종 대상자는 수분 섭취가 줄어들고 호흡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분비물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래 끓는 소리, 돌 굴러가는 소리가 납니다. 그때는 침상을 높이고 머리를 약간 옆으로 돌려줍니다. 이것은 질식을 예방하기 위해서죠. 35번 대상자가 거실에서 의식이 없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행동으로 옳은 것은 1번 가슴 압박, 2번 도움 요청, 3번 인공호흡, 4번 상태 확인, 5번 기도 유지. 정답은요? 2번 도움 요청입니다. 의식이 없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일단은 의식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도움 요청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행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하여 CBT 실전 모의고사 필기 영역 35문제 다 문제 풀이해드렸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시험에 많은 도움 되시기 바라고요. 모두 시험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열린요양보호사교육원 장혜영 강사였습니다.